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 4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회계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중국회계 교재 챕터 2에 재무회계 개념적 체계라고 해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수업 목적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회계 교재의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론 중 실무자들이 회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이론만 엄선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개월 후 토지를 100억 원에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일까요? 차변의 토지 100억 원, 대변의 미지급금 100억 원이라고 해서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답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입니다. 1개월 후에 토지를 구매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구매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거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용어로 미이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미이행 계약은 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즉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기는 실제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인데, 거래의 발생은 구매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실제로 구매 오더를 넣어서 선적을 하게 만드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거래가 발생한 것입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나 팀장의 실무회계 22번째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토지를 100억 원에 취득하고 이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임차료 비용으로 즉시 비용 처리한 경우 회계감사에는 감사 의견을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줄까요? 아닙니다. 적정 의견을 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회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전자의 매출액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19년 말 현재 삼성전자의 자산은 353조, 매출액은 230조입니다. 토지를 100억 원에 취득하면 자산의 몇 퍼센트일까요? 자산이 353조이니까 10%면 35조, 1%면 3조 5천억, 0.1%면 3,500억, 0.01%면 350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토지 100억 원은 자산의 0.0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을 영어로는 importance? 아닙니다. 중요성은 영어로 materiality입니다. 어디 가서 importance라고 하면 망신입니다. 중요성이란 말 그대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회계감사에서는 금감원 양정 기준을 계산해서 회계감사 발견사항, 즉 오류 금액이 금감원 양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으로 변형됩니다. 나 팀장의 실무회계 유튜브 강의 23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은 회계감사 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가 실무를 할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거액의 자산이 아니라 전화기, 스테이플러 등 소액인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가 금액적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중요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성 기준은 유형자산뿐만이 아니라 스페어 파트 같은 재고자산, 금융리스 회계 처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적용할 것인지 등 회계의 전 계정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금액적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자체 회계정책 문서에 주요 계정별로 금액적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고 문서화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 방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자체 회계 정책에 중요성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케어프레스 등 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권위 있는 공식기관이 제정합니다. 그런데 케어프레스든 USGAAP이든 회계기준을 보면 어떤 한 회계 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에서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허용하고 있고 감가상각의 경우 정액법, 정률법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KFRS 등 회계기준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그룹이 영구채를 발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KFRS에서는 영구채가 부채인지 자본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회계기준의 이러한 특성과 한계 때문에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KFRS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하고 KFRS에서 침묵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회사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회계정책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KFRS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대표적으로 유형자산인데 금액적으로 얼마부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왜 회계기준이 KFRS와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두 개나 있나요? IFRS, USGAAP 등 국가마다 회계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변천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회계기준의 변천사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업회계기준 전문이라는 기준서, 마치 별개의 KFRS 기준서처럼 별도의 기준서입니다. 를 검색하셔서 부록 2의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자본주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고 국가의 경제력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므로 불과 50년 전만 해도 현재와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기업들이 적용하기 무난한 수준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비용의 경우 기말에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납부할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회계 능력이 이연법인세 제도를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는 1996년에야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거래 사건도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회계 처리됩니다. 이것이 회계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해외 자회사에 대해 현지 회계 기준을 파악하고 KFRS와의 차이에 대해 갭 차이 조정 문제를 입력해서 자회사 재무제표를 KFRS 기준으로 변환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갭 차이 유형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연법인세는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퇴직급여에 대해 보험수리적 과정을 도입해서 금액을 추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회계처리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KFRS를 도입할 때서야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니 정말로 역사가 짧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것도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국에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도록 갭 차이 조정분계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비용 자본화의 경우에도 선택사항인 나라가 많습니다. KFRS는 강제 규정이죠. 영업권 상각의 경우 우리나라도 KFRS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회계이론 오늘 강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토지를 사면 유형자산이고 레미안을 건설하는 삼성물산이 사면 재고자산인가요? 그럼 삼성물산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인가요? 빙고! 정답입니다. 회사는 정관에 그 회사가 주요 목적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이므로 토지를 취득하면 유형자산이지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건설업이므로 토지를 사면 재고자산입니다. 토지를 처분하면 매출액입니다. 마치 유통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목적사업과 관련된 취득 처분 거래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고자산 매출 거래냐 유형자산 처분 거래냐를 판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매출액은 판매대가와 원가를 구분해서 총액으로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영업이익을 구성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은 처분대가를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고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하며 처분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원가로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대변에 기록해서 장부에서 제거하며 처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순액주의입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라고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금형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금형 제조 대가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회계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회계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